일부 어포메이션이란 무엇인가? 1장 당신의 인생에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내가 말한 모든 구절은 확언이 아닌 질문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닐스 보어. 당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은가? 당신이 원하는 것이 매일 결정해야 하는 선택을 더 잘 통제하는 것인가? 가족과 좀 더 많은 자유 시간을 가지는 것인가? 더 큰 성취감을 주는 경력인가? 인생에서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더 많은 돈인가? 지금보다 원기왕성한 건강인가? 깊고 축복받은 수면인가? 더 적은 스트레스인가? 더 행복한 관계인가? 더 큰 일에 대한 만족감인가? 더 나은 사랑인가? 지금보다 풍요로운 라이프 스타일인가? 당연히 그럴 것이다. 이런 것들의 성취가 당신이 이 책을 읽는 이유일 것이다. 나는 당신이 이런 형식의 책을 처음 읽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사실 당신은 위에 열거한 내용과 같은 결과를 얻으려고 많은 것을 시도했을 것이다. 당신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 당신은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내가 세미나와 마스터마인드 그룹에서 지도했던 수만 명의 남녀와 당신이 같은 상황이라면 아마도 당신은 아래와 같은 일들을 해봤을 것이다. 자기 개발서 읽기, 개인 성장 프로그램 구매하기, 회의와 세미나 참가하기, 소통이나 관계의 기술 시도해보기, 다이어트나 운동 프로그램 시작하기, 헬스장에 가입하기, 당신의 목표들을 적어보기, 비전 선언문 작성하기, 확언 사용하기. 잠깐, 기다려보라. 마지막에 제시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확언 사용하기였다. 당신이 자기 개발서를 읽거나 개인의 성장을 위해 뭔가를 시도했다면 삶에서 확언을 사용해봤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마도 수십 년 동안 이러한 확언들을 적고 말하고 들어왔음을 의미한다.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질문.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확언을 말하고 적고 듣는가? 답. 그렇게 하라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수십 년간 나와 당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생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확언을 사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왔다. 그럼 우리에게 이 방법을 따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나는 이들을 전통적인 성공법 교사들이라고 부른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과 전통적인 성공법 교사들은 우리에게 책, 세미나, 강의, 영화를 통해 인생을 바꾸기 원한다면 확언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물론 그래서 우리는 시도했다.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은? 질문? 그래서 확언들이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었는가? 답. 당연히 그렇다. 틀림없이 확언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사소한 문제가 있다. 질문. 확언을 사용하고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은 왜일까? 확언에서 놓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할 수 있는 것. 마음은 인간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자리 잡는 공간이다.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기적적이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 컴퓨터를 상상하고 창조했다. 이 책을 읽고 아주 짧은 순간에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인간의 마음, 당연히 당신한테도 존재하는 이 마음이다. 당신은 지금 건물 안에서 예를 들어 당신의 집이나 사무실, 도서관 등 그런 건물 안에서 이 책을 읽고 있는가? 마음은 그 건물들도 창조했다. 당신은 이 책을 차, 트럭, 소형 밴, 통근 기차 등에서 읽고 있는가? 마음은 이러한 교통수단 또한 창조했다. 당신이 지금 건물이나 교통수단 안에 있어도 마음은 건물과 교통수단에 대한 상상을 멈추지 않는다. 인간의 마음과 몸은 상상을 현실로 구축하기 위해서 함께 일한다. 마음은 행동으로 구현된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마음이 과학, 종교, 철학, 수학, 역사,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예술 분야를 창조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아래는 당신의 기적적인 마음이 할 수 있는 일 중 단지 몇 가지만 골라놓은 것이다. 분석, 브레인스톰, 창조, 꿈꾸기, 엔지니어, 형태, 발생, 점심 먹기, 상상, 판단, 알기, 배우기, 명상하기, 처음 만들기, 계획, 합리화, 사색, 사고, 이해, 가시화, 그리고 의문 가지기. 놀랍지 않은가?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아침을 먹기도 전에 할 수 있다. 우리는 마음이 얼마나 기적 같은지 자주 잊어버린다. 우리는 자신을 정적이며 고정되어 있고 잘 변하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의 나일 뿐이다. 그건 그것일 뿐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를 잠시 더 생각해보자. 당신은 언제나 지금의 당신과 같은 모습이었는가? 당신은 아래와 같은 때에도 오늘의 당신과 같은 사람이었는가? 처음으로 걸음마를 했을 때, 또 처음으로 자전거를 탔을 때, 처음으로 학교에 갔을 때, 처음으로 취직을 했을 때, 처음으로 운전을 배웠을 때, 처음으로 데이트를 했을 때, 결혼했을 때,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위와 같은 인생의 단계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각각의 단계들은 변화를 의미한다. 요람에서 나와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당신은 변화를 경험했다. 의존에서 독립으로, 미혼에서 기혼으로, 회사에 다니다가 당신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생의 본질은 변화이다. 사실 인생의 매일매일은 변화를 의미한다. 당신은 매일 어제와는 다른 사람이다. 전통적인 성공법 교사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학원이란 무엇인가? 단순화하면 인생에서 진짜라고 믿고 싶은 무언가에 대한 확신이 담긴 선언이다. 당신의 생각은 씨앗과 같다.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당신은 이 생각의 씨앗들을 인생의 매일, 매시, 매 순간 마음이라는 밭에 심고 있다. 당신이 어떤 것, 즉 인생, 돈, 관계, 건강, 가족, 과거, 현재, 미래 등을 생각하면 그 생각의 씨앗은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비옥한 토양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처럼 당신의 인생은 이제 마음의 토양에 뿌리 내린 생각의 씨앗을 현실로 반영한다. 당신이 운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내 인생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재미없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사람이 정말 싫다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당신의 인생은 그럴 것이다. 인생은 당신이 지속적으로 뿌린 생각들을 반영하는 현실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성공법 교사들은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이미 부자다 와 같은 확언을 되뇌라고 가르쳐 왔다. 지금까지 우리는 긍정적인 확언들을 반복함으로써 인생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당신은 돌아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왜 이것은 사실이 아닌가? 잃어버린 조각. 예를 들어 당신이 원하는 변화들 중 하나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목표를 설정했으면 이제 당신은 어떻게 이 목표를 성취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 당신은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즉 돈을 벌기 위해서 전통적인 성공법 교사들에게 귀 기울일 것이다. 그들은 당신이 우선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까지는 이치에 맞다. 아마도 당신은 충분한 돈이 없는 이유를 수천 가지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수천 가지의 생각을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규정한다. 나는 충분한 돈이 없다. 이제 언제나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 이 기본적인 생각을 규정했으니 다음 단계는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다르게 말해 당신은 원하지 않는 인생을 만드는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들을 심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원하는 새로운 인생을 만드는 긍정적인 생각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전통적인 성공법 교사들은 나는 충분한 돈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확언으로 생각을 바꾸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이 말해준 것을 행했다. 낡은 생각들을 새로운 생각들로 바꾸기 위해서 확언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왜냐고? 당신은 인생을 바꾸고 싶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당신은 사고를 바꾸고 싶어 하고, 그러려면 당연히 부정적인 진술들을 긍정적인 진술들로 바꾸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나는 충분한 돈이 없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충분한 돈이 있어, 심지어 나는 부자야 라는 긍정적인 확언을 말하고 쓰기를 반복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훌륭한 학생이기 때문에 이를 반복하고 반복한 후 또 반복했다. 10번, 100번, 아마도 수천 번을. 그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지금 한번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나는 부자야. 다시 한번 말해보자. 이번에는 감정을 넣어서. 나는 부자다. 당신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는가? 그래, 맞아.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목소리였는가? 당신에게 물어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다. 질문? 당신은 자신의 확언을 믿는가? 답. 평범하고 단순한 진리를 말하자면 우리 대부분은 단순하게 확언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수년간 계속해서 확언들을 말하고 쓰고 반복해왔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이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 나는 이 현상을 빌리프 갭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믿음의 결핍은 우리의 전통적인 접근법에서 잃어버린 그 무엇, 잃어버린 그 어떤 조각이다. 그리고 이 빌리프 갭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삶의 성공 여부를 가름한다.
빌리프 갭. 당신이 바라는 목표, 예를 들어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성취감을 주는 경력 쌓기, 영혼의 동반자를 매혹하기, 건강 증진, 다이어트 등을 달성하고자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의 이유는 현재의 현실에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고 싶기 때문이다. 당신이 현재의 현실에서 새로운 현실로 가고 싶다고 말함으로써 이를 실증해보자. 하지만 현실의 재미있는 점은 모든 현실이 인지된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를 달리 말하면 인지는 인지하는 사람의 현실이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면 다음의 예를 보자. 만약 열혈 보스턴 레드삭스 팬이 열혈 뉴욕 양키스 팬과 함께 한 방에서 레드삭스와 양키스 경기를 본다고 하자. 왜 그들이 한 방에 있는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치자. 이 두 사람은 같은 경기를 보게 될까? 그 답은 그렇다이기도 하고 아니다이기도 하다. 그들은 운동장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다. 레드삭스의 어떤 선수가 안타를 치거나 양키스의 어떤 선수가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거나 두 사람 모두가 동일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그렇다가 정답이다. 그러나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들은 같은 경기를 보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응원하는 팀이 안타를 칠 때마다 환호할 것이고 다른 이는 안타까움에 신음할 것이다. 그의 팀이 이기면 이들 중 한 명은 그의 친구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겠지만 다른 팀의 팬은 의기소침해 있을 것이다. 그의 팀이 졌기 때문이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지만 인지하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상황을 인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지가 인지하는 사람의 현실인 이유이다. 다시 말해 현실은 자신이 어떻게 현실을 인지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인지된다는 말이다. 사람마다 다르게 인지된다는 말이다. 우리의 예로 돌아가자. 당신이 인생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아래와 같다. 1. 지금 당신은 내가 현재 인지 현실이라고 부르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 현재 인지 현실에서 당신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하는 일을 한다. 이것이 당신의 현재 인지 현실이다. 그리고 당신에게 이 인지는 현실이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당신만의 소우주이다. 2. 당신이 원하는 것이 어디엔가 있다. 당신은 인생에서 뭔가를 바꾸고 싶어 한다. 새로운 결과를 얻고 싶어 한다. 예를 들면 당신은 체중, 재정 상태, 건강, 관계들, 유명도, 영향력, 라이프 스타일 등 하여간 그 무엇이라도 바꾸고 싶어 한다. 그렇게 욕망하는 것이 있는 어디엔가를 나는 새로운 욕망 현실이라고 부른다. 3. 당신의 현재 인지 현실과 새로운 욕망 현실 사이에 내가 빌리프 갭이라고 부른 것이 놓여 있다. 빌리프 갭은 당신이 지금의 당신이라고 인지하는 곳과 당신이 어디엔가로 가야 하는 곳 사이에 있는 공간이다. 위의 그림은 당신의 이해를 돕고자 그려놓은 것이다. 당신의 빌리프 갭은 얼마나 큰가? 이는 많은 것들에 달려있다. 현재 인지 현실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는가? 새로운 욕망 현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생각해 보았는가? 꿈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많은 친구가 그건 불가능해 라고 말했는가? 등등.
또 당신은 아마도 이루고자 하는 다른 결과들을 위한 다른 빌리프 갭을 경험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당신은 9kg을 줄이는 것은 정말 힘들지만 한 달에 $10,000 정도 버는 것은 쉽다고 생각할 수 있다. 혹은 반대로 9kg을 줄이는 건 식은죽 먹기지만 한 달에 $10,000를 더 버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사람은 저마다의 경험과 환경에 따라 각각의 빌리프 갭에 차이가 난다. 결론은 어쨌든 당신이 인생에서 원하는 각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에 대한 개인적 빌리프 갭을 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빌리프 갭을 극복하지 못하면 욕망하는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지도 못하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인생에 도달할 수도 없을 것이다. 빌리프 갭을 잇는 방법. 당신은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부정적인 생각, 예를 들어 나는 부자가 아니다, 나는 외롭다, 나는 살을 뺄 수가 없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등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적이 있는가? 당신은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바란 적이 있는가? 그걸 위해 어떤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말해본 적이 있는가? 그러나 전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가? 나도 이 모든 것을 경험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도 같은 경험을 했다. 왜 우리는 빌리프 갭을 뛰어넘지 못하는 걸까? 그리고 왜 우리는 성공에 다가가지 못하는 걸까?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충분히 현명하지 않아서? 충분한 동기부여가 없어서? 충분히 교육받지 않아서? 아니면 그저 성공하려고 하지 않아서일까? 위에서 말한 것 중에 정답은 없다. 전통적인 성공법이 우리가 바라는 결과들을 주지 않는 이유는 오직 확언을 다른 식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빌리프 갭을 극복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배웠고 그렇게 해왔지만 빌리프 갭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빌리프 갭을 잇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 그 해답의 열쇠는 당신 자신에게 있다. 그건 앞에서도 언급했던 마음의 힘이다. 좀 더 정밀하게 말하자면 당신의 무의식이다. 당신의 무의식은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곳이자 확언보다 강력하고 단순한 무엇인가가 자동적으로 응답하는 장소이다. 이전에는 그 누구도 어떤 때는 작동하고 어떤 때는 작동하지 않는 확언의 방법을 당신이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해주지 않았다. 이건 마치 새 집을 짓기 위해 전기톱만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당신에게 더 좋은 공구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것과 같다. 자, 내게는 당신의 인생을 정말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소식이 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도 못하면서 당신을 괴롭혔던 방법 대신에 지금까지 사용해 온 것보다 단순하고 쉬운 방법을 당신에게 소개해 주겠다. 이제는 당신 차례다. 우리는 지금까지 빌리프 갭을 극복하기 위해 확언을 사용함으로써 인생을 바꾸려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나는 다음 장에서 새로운 종류의 질문하기로 당신 인생의 변화를 시도할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새로운 질문하기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2장 어포메이션의 시작. 인생을 풍요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한 조각. 나는 모든 답을 아는 척하지 않는다. 그러나 질문들은 확실히 생각할 가치가 있다. 아서 C. 클라크.
나는 질문과 함께 일장을 끝냈다. 당신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새로운 질문하기가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은가? 지금 당신의 마음이 궁금증으로 인해 열렬히 그 답이 무엇일지 찾고 있지 않은가? 왜 당신의 인생이 지금 막 바뀌려 하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설명을 시작하겠다. 질문이란 무엇인가? 질문이란 대답을 끌어내기 위한 요청의 표현이다. 당신이 질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마도 지금 당신은 모르겠는데 내가 질문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지? 하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잠깐 책 읽기를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나는 왜 이 책을 읽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보라.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당신이 질문을 하면 당신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그 답을 찾기 시작한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이다. 이 반응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당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아마도 마음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기능일 것이다. 모든 것을 바꾼 샤워를 한 운명적인 아침에 나는 인간 의식에 대한 이 단순한 진리가 인생의 가장 큰 문제들을 풀어줄 답을 쥐고 있음을 깨달았다.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설명하겠다.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실체. 아무도 문제 상황을 좋아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피하거나 무시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 어떤 이들은 문제가 인간 존재의 골칫거리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당신이 직면한 모든 문제는 아직 답하지 못한 질문일 뿐이다. 사소한 것부터 거대한 것까지 어떤 문제든 답을 기다리는 질문이다. 아래에 몇 가지 전 지구적인 문제들과 그와 관련된 질문이 있다. 지구온난화. 우리는 어떻게 지구가 파멸되는 것을 막고 우리가 원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빈곤. 어떻게 세계의 거대한 부를 평등하게 분배하여 아무도 의식주가 부족하지 않게 할까? 실업. 어떻게 우리 모두 부유해지면서도 사회가 좀 더 잘 기능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들이 쉬운 문제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이 모든 전 지구적인 문제의 해답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의 마음은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인간의 문제는 어떤가? 여기에 많은 사람이 공통으로 직면하는 문제들과 관련된 질문들이 있다. 돈. 나는 어떻게 내 가족, 내 가치, 내 자유를 희생하지 않고서도 더욱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건강. 나는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건강해질 수 있을까? 사업. 나는 어떻게 내 사업을 더 키우고 애쓰지 않아도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까? 보다시피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아직 답하지 못한 질문이다. 당신이 돈 많이 벌기, 살 빼기, 더욱 행복해지기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고 가정해보자. 전통적인 확언을 사용해서 나는 부자다, 나는 날씬하다, 나는 행복하다 등과 같이 말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당신은 이러한 말들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 학원들을 믿고 싶지만 당신의 빌리프 갭이 너무 커서 믿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사람이 학원에 대해 겉으로는 그래 맞아 라고 말하면서도 결국 꿈을 포기하는 것이다. 당신이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면 아주 강력하지만 너무 쉬워서 전통적인 성공법 교사들이 그냥 지나쳤던 사실을 지금 들려주겠다. 아직 학원으로 인생을 바꾸지 못했다면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새로운 질문을 해보지 않겠는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방법. 1997년 4월 운명적인 아침에 모든 것을 바꾼 샤워 중에 얻은 나의 놀라운 깨달음은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었다. 그 두 가지 방법이란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하는 말, 그리고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하는 질문이다. 전통적인 성공법 교사들은 학원을 하라고 설파하는데 아주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다. 그 방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었으나 그만큼 효과를 보지 못한 사람도 많았다. 내가 이걸 발견하기까지는 어떤 성공법 교수도 내적인 질문과 외적인 질문을 바꿀 때 생기는 놀라운 힘을 전적으로 깨닫거나 보여주지 못했다. 당신의 마음에는 자동 탐색 기능이 있다. 당신이 질문하면 당신의 마음이 자동으로 답변을 찾는 기능이다. 심리학자들은 인간 두뇌의 이러한 기능을 내재한 가정 요소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왜 하늘은 푸를까? 라고 물었을 때 당신의 뇌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아는가? 바로 답을 하진 못하더라도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질문을 던지고 마음의 변화를 관찰해보라. 당신이 지시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음에 주목하라. 답을 찾으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하라고 스스로에게 지시할 필요도 없었다. 그럼에도 당신의 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믿지 못하더라도 놀라운 재능을 지닌 뇌의 힘을 믿어라. 뇌는 아직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정말 신비한 세계라는 걸 당신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는 자주 파종과 수학의 법칙에 비유된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처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다. 에머슨이 제1법칙, 즉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부른 이것은 당신이 초점을 맞춘 것, 당신이 계속 심어온 생각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이다. 알다시피 전통적인 성공법 교사들은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의 생각을 바꾸라고 말해왔다. 그리고 이건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성서에는 네가 얻지 못한 것은 네가 묻지 않았기 때문이며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당신이 질문을 바꾸지 않고 오직 당신이 말하는 확언만 바꾼다면 당신의 빌리프 갭을 채워주고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을 놓치는 것이다. 강박 불안증을 고친 13살 소녀. 어느 날 세미나에 참석했던 위스콘신에 사는 워킹맘인 메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녀가 내게 들려준 첫 말은 노아, 당신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였다.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내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당신 세미나에 참석해서 어포메이션 사용법을 배운 이후 저는 이 방법이 제게 효과가 있다면
제 13살짜리 딸인 스테파니에게도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스테파니는 학교에서 모든 과목에 A 학점을 받는 우수한 학생이지만 고질적인 강박 불안증에 빠져 있었어요. 스테파니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심각한 수면 장애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걱정하느라 숱한 밤을 뜬 눈으로 보내다가 급기야는 우리 부부의 침실로 들어와 편히 자는 우리를 깨워서 달래달라고 하곤 했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책도 읽어주고 기도도 같이 하고 병원에도 갔습니다. 그러나 걱정은 여전했고 불면의 밤은 계속되었습니다. 제 딸은 울면서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엄마, 왜 나는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 거야? 저는 제 딸을 도와줄 수 없어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당신의 어포메이션 강의를 듣고 저는 그동안 드린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미나에서 돌아오자마자 저는 스테파니에게 어떻게 어포메이션을 사용할 것인가를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병세를 고치고 싶었던 제 딸도 저처럼 흥분했습니다. 제 딸을 위해 우리가 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나는 걱정에서 벗어났는가? 왜 나는 밤새 깊이 잠드는가? 왜 모든 친구들은 나를 사랑하는가? 왜 나는 나를 사랑하는가? 어포메이션을 사용하기 시작한 첫날 스테파니의 걱정은 멈췄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어요. 지금 제 아이는 많이 행복해졌고 긴장을 풀고 평온한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 10대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예요. 당신의 책은 제가 읽은 자기 개발서 중 처음으로 저에게 영감을 주고 실제로 실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아.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메리는 어포메이션으로 스테파니가 더는 걱정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재택 사업을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고객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친구들에게도 어포메이션을 알려주기 시작했고 그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포메이션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메리의 남편 스콧이 일에서 더는 열정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말했을 때도 그녀는 어포밍을 시작했다. 왜 스콧에게 딱 맞는 일자리 제안이 오는가? 라고. 몇 주 후 그는 꿈꾸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스테파니의 학교에서 일하는 자리였다. 이 가족은 어포메이션을 사용해서 더 큰 마음의 평화를 얻고 일에서 더 큰 성취감을 느끼고 수입이 증가하고 가족이 함께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었다. 자, 이것이 내가 어포밍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힘이 나는 질문, 그리고 힘이 빠지는 질문.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이 빠지는 질문들을 하면서 인생을 보내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다. 그리고 왜 자신이 꿈꾸던 결과를 얻지 못했는지 의아해한다. 당신이 현재 무의식적으로 묻고 있는 힘이 빠지는 질문들을 검토해보라. 그런 후 의식적으로 힘이 빠지는 질문들을 어포메이션, 즉 힘이 나는 질문으로 바꾸는 것을 배워보자. 그렇다면 힘이 빠지는 질문이란 무엇인가? 그건 당신을 힘이 빠지게 하고 마음속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당신이 할 수 없는 것, 당신이 아닌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실상 당신의 힘을 앗아가는 질문들이다. 왜 나는 파산했는가? 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 왜 나는 충분한 돈이 없는가? 왜 나는 이렇게 뚱뚱한가? 왜 나는 살을 뺄 수 없는가? 이와 같은 것들이 힘이 빠지는 질문들이다.
이런 질문들은 당신 인생에서 원하는 것들을 이루거나 할 수 없다고 믿게 만든다. 물론 아무도 부정적인 질문들을 의도적으로 반복하진 않는다. 아마 당신도 깨닫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힘이 빠지는 질문들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게 되는 실패 경험들이 내면화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당장 당신이 무언가를 해보기를 권한다. 흔히들 하는 다음과 같은 힘이 빠진 질문들을 크게 말해보라. 그리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생각해보라. 준비되었는가? 왜 나는 충분한 돈이 없는가?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가? 왜 나는 이렇게 패배자인가? 왜 나는 이렇게 뚱뚱한가? 왜 나는 이렇게 삶이 지겨운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휴식을 취할 수 없는가? 왜 나는 옳은 일을 할 수 없는가? 말한 대로 해보았는가? 당신은 의식적으로 힘이 빠지는 질문을 하거나 이를 크게 말하거나 심지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우울해지거나 기운이 빠진다는 걸 느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내가 세미나나 마스터마인드 프로그램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모두 무의식 안에 내가 부정적인 반영이라고 부르는 것을 갖고 있다. 부정적인 반영이란 우리가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우리 내부의 부정적인 목소리이다. 부정적인 반영은 위에 열거한 질문들처럼 언제나 부정적이거나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는 질문을 되뇌게 한다. 이것들의 최종적인 결과는 당신이 초점을 두고 말한 부정적인 내용이 현실인 것처럼 인식되게 하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한다. 다시 말해 부정적인 질문을 계속한다면 당신은 언제나 부정적인 결과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의 어포메이션 일기에 일상에서 당신을 가장 힘이 빠지게 하는 5가지 질문을 적기 바란다. 그렇다. 지금 당장 하라. 당신이 쓴 힘이 빠지는 질문들은 과거의 누군가로부터 온 것이거나 당신 스스로 만들었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당신을 힘 빠지게 하는 질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을 직시한 후에야 전환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하라. 그리고 힘이 빠지는 질문들을 쓴 후 부디 오늘 날짜를 적기 바란다. 당신이 남긴 글을 나중에 다시 보았을 때 어포메이션 기법을 아주 짧은 기간이라도 사용한 결과 당신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하라. 그리고 이런 질문이 당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이런 질문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지속하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휴, 끔찍했을 것이다. 힘이 빠지는 질문은 정말 당신의 힘을 빠지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인식하게 한다. 그렇게 느끼지 않았나? 그렇지 않다면 좀 더 부정적인 힘이 빠지는 질문에 대해 생각하라. 이러한 힘이 빠지는 질문은 오랫동안 내면화한 것이라서 빌리프 갭이 클수록 바꾸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준비가 되었는가? 힘이 나는 질문, 즉 새로운 질문들. 당신은 지금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던 힘이 빠지는 질문들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런 힘이 빠지는 질문이 주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마도 당신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것이다. 좋아. 내가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질문들을 해서 힘이 빠졌어.
그러면 힘이 나는 질문들은 대체 무엇일까? 부정적인 질문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당신이 이런 생각을 했다면 당신은 변화할 준비가 된 것이고 나 역시 기쁘다. 힘이 나는 질문은 부정적인 질문과 정확히 정반대의 효과를 보여준다. 힘이 빠지는 질문들이 당신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 할 수 없는 것, 당신이 아닌 것에 마음의 초점을 맞췄다면 힘이 나는 질문들은 당신이 가진 것,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당신 스스로의 존재에 마음의 초점을 맞춘다. 요약하면 당신이 진실로 있는 그대로 행동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한다. 힘이 나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긍정적으로 자신의 소중함을 느끼는 감정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당신이 진정 누구인가에 대한 진실을 말해준다. 내가 말한 새로운 질문이란 힘이 나는 질문을 의미한다. 이제 재미있는 것을 하나 해보자. 아까 적은 힘이 빠지는 질문 5가지를 힘이 나는 질문으로 바꿔보라. 어떻게 하느냐고? 단순하게 부정적인 질문을 긍정적인 질문으로 바꾸어라. 예를 들면 당신이 적은 힘이 빠지는 질문 중 하나가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였다면 힘이 나는 질문은 이렇게 될 것이다.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될까? 또는 힘이 빠지게 하는 질문이 왜 나는 이렇게 뚱뚱한가? 라면 힘이 나게 하는 질문은 왜 나는 이렇게 살을 빼는 게 쉬울까? 이다. 이해가 되었는가? 펜을 잡고 당신의 어포메이션 일기에 힘이 빠지는 질문 5가지를 힘이 나는 질문들로 바꿔라. 어포메이션의 차이를 경험할 준비가 되었는가? 계속 가보자. 멋지지 않은가? 당신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움직이고 있음을 알아차렸는가? 무언가를 느끼는가? 만약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당신은 아직 변화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마음에 무엇인가 변화가 감지될 때까지 훈련에 좀 더 집중하라. 그리고 준비가 되었다면 당신의 어포메이션 일기에 아까 했던 1번째 훈련과 지금 했던 2번째 훈련에서 느낀 차이점을 적어보라. 축하한다. 당신의 새롭고 풍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향한 놀라운 여행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왜 어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가? 나는 힘이 나는 질문을 만들고 묻는 과정을 어포메이션 기법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어포메이션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는가? 모든 것을 바꾼 샤워 이후 힘이 나는 질문을 하는 과정이 자기 개발과 개인 성장 영역에서 완전히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일컫는 신조어를 만들기로 했다.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생각과 믿음이 삶을 형성하는지 좀 더 깊게 이해하기를 원했다. 고등학교 때 내가 좋아하던 과목 중 하나는 라틴어였다. 내게 변화가 일어난 후에 애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견고하게 하다라는 뜻의 라틴어인 포메어에서 왔다는 것을 알았다.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만약 애포메이션이 긍정적인 확언이라면 힘이 나는 질문을 서술하는 완벽한 단어는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한 후 답이 떠올랐다. 당연하지. 내가 깨달은 점은 질문할 때 힘이 나는 것이든 힘이 빠지는 것이든 우리의 사고가 실제로 패턴을 형성, 즉 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습관을 형성하고 우리의 인생 자체를 형성한다. 어포메이션은
형성하거나 형태를 준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포메어에서 나왔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무엇인가를 견고하게 만들었지만 잘못된 형태라면 이것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인생을 형성한 것이다. 나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빌리프 갭을 극복하는데 확언만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깨달았다. 비록 그들은 뭔가 견고한 것을 만들려고 했지만, 펌한 것을 만들려고 했지만, 새로운 믿음의 구조나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지 못했다. 즉, 폼하지 못했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는 처음에 토대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내가 깨달은 건 우리가 무엇인가 견고한 것, 펌한 것을 만들기 전에 먼저 필요한 건 우리가 뿌린 생각의 씨앗을 바꿀 질문을 형성하는 것이다. 즉, 폼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어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세상에 나왔다. 덧붙여 새로운 기술이나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설명하는데 이 단어는 완벽하게 적절했다. 예를 들면 당신이 인터넷, 구글 혹은 컴퓨터라는 지금은 흔한 단어조차도 처음 들었던 때를 생각해보라. 인간의 역사에서 이 단어들이 존재한 시기는 아주 짧았다. 이 단어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맥락도 없었고 뜻도 없었다. 지금 우리는 이 단어들을 매일 사용하고 있다. 이 책에서 나는 마음의 새로운 기술을 가르친다. 어포메이션은 새로운 기술이나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설명하는 신조어이다.